안녕하세요. 장대은 독서대학의 장대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법, 그 중에서도 속독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속독법의 방법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속독법에 대한 저의 생각, 단상이라고 할까요? 제가 속독법을 제일 먼저 접한 것은 아마 19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차원 속독법, 그 당시 김영철 소장님이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 운영하는 4차원 속독법의 그 3박 4일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 속독법 세미나였죠. 제가 그 세미나를 찾았다는 것은 그 전부터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고, 책을 더 잘 읽고 싶었고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책을 읽는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시간,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은 많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 가운데 속독법에 대해 탐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다루는 그러한 세미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웃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한 15만 원 정도를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고 들어가니까 골무를 하나 주더군요. 그리고 은행에서 그 당시 돈을 셀 때 잘 넘어가지 않을 때 또 찍어 바르는 어떠한 그러한 물기가 스며 있는 스펀지 같은 건 하나 줬습니다. 초반에 세미나를 잠시 강의를 한 2-3시간 정도 하더니 그 다음부터 4차원 속독법의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안구 운동과 여러 가지 운동도 있었지만, 거기서 한 것은 사진 찍기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속독법을 훈련했는데요. 바로 입으로 쪽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거기 모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한 150여 명 정도 모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갖고 왔고요. 보면대로 설치하고 이제 골무를 착용했습니다. 왜 골무를 착용했을까요? 빠르게 장을 넘기기 위함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읽지 말라고. 그러면서 책이라는 게 2페이지로 되어 있잖아요. 눈을 움직이는 겁니다. 눈을 움직이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쪽쪽 쪽쪽 쪽쪽.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쪽쪽거리면서 한 번 넘기는데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을 훈련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저의 어떤 그 번민이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럴 때마다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나보다 똑똑해 보이는 청년이 나와는 달리 누군가는 회계사라고 그러고 누군가는 목사고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앉아있고, 또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던,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알고 있던 어떤 교수가 그 세미나를 추천했었기 때문에 무언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이틀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째 저녁이 되는 날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이틀까지는 내 옆에서 함께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나보다 더 신사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질문에 그냥 그 자리를 지켰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계속 쪽쪽거리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데 내용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속독법이라고 하는 것이 안구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떠한 내 읽는 속도를 높여간다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너무나도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서 중간중간 어떤 안구 훈련하는 훈련이 있었으면 전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주 훈련은 쪽쪽이었습니다. 사진 찍기.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결심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때 이제 광주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수영관이었는데, 내가 첫 차 시간을 알아보고 나서 그 첫 차를 타고 나가겠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의 훈련 시간이 있는데, 나가기 전에 또 모두가 앉아있는데 저 혼자만 빠질 수 없어서 자리에 앉아서 쪽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쪽 하는데 그 강사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한 페이지의 내용이 제 눈 속으로, 정확히 말하면 제 머릿속으로 쭉 빨려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란 건 뭐냐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나
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쪽쪽거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던 책의 내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몇 글자 보이고 단어도 보이고 뭐 몇 줄 정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페이지가 어느 정도 통으로 저한테 들어오고 있음을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을 마치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올 때 저의 분당 읽기 속도는 한 9,500자 정도의 속도로 그쪽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속독법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부하기를 내려가서 100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뭐 저는 100일 동안 2시간씩은 하지 못했지만 틈틈이 그 부분을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방식은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 독서 속도, 또 저만의 어떤 그 속독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읽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진찍기 방식의 그 속독법을 저는 지금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토리딩, 그리고 1시간 한 권 퀀텀 독서법, 저의 짧은 4차원 속독법에 대한 그 설명,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있었던 세미나와 자세한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간략한 안구 운동을 통해서 한 줄 보기, 두 줄 보기, 세 줄 보기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는 이 책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속독을 통해서 정보력은 어느 정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정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의 내용과 그 안에 담을 가치를 세워나갈 내용을 책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내용을 얻고 그 안에 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는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능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이 4차원 속독법, 그리고 이러한 속독법을 통해서 빠르게 읽는 책 읽기에서 나의 지능이 훈련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력은 훈련되지 않는 정보력을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저는 이 독서법이 틀렸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왜 1시간에 한 권, 그리고 왜 책을 빨리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책을 빨리 읽어야만 할까요? 천천히 정독하는 것에 그 가치를 그들이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그들 스스로 제가 처음에 던졌던 것처럼 제한된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그들이 놓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1000권을 읽었을 때의 훈련된 사고력보다는 제대로 된 책을 20-30권 정독하며 요약했을 때 나에게 훈련되어지는, 그리고 나에게 체득되어지는 그 지능, 그 사고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0권의 책을 읽어도 많은 정보를 습득한 것 같아도 만약에 내 안에 지능이 훈련되지 않고 그리고 날 생각하는 사고력이 자라지 않는다면 과연 이 독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가득 들어있습니까? 만약에 정보만 찾는 것이 독서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독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독서의 첫 관문, 한 가지 목표일 뿐입니다. 그냥 부수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다가 그 정보를 잊어도 좋다. 다만 책을 읽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트리비움의 능력, 수용력을 키우고 사고력을 키우고 표현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 과정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뭐 내용을 잊어버려도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사고의 능력이 훈련될 정도로 그 과정 학습을 밟았다고 한다면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책의 내용은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책을 몇 권 읽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조하는 그 권수만큼 과연 그들의 사고력도 자랐는가? 그리고 인문학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삶의 그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그 고민,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진정한 가치가 그들의 삶에 과연 투영됐고 반영된 삶을 살 정도로 그들에게 책의 영향력을 받았는가라고 볼 때는 속독을 통해 그러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를 찍어봅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속독법을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독서의 목표가 분명히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녀에게 이 속독을 시키지 않습니다. 굳이 속독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십지문류 독서법에서 박이정 독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독서의 기술에서 신토피컬 독서라고 얘기했던 그 모티머 제이 애들러의 방법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만의 방식으로 192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훈련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리 안의 그 체계성과 독특성을 반영한 신토피컬 독서, 그러니까 주제별 독서죠. 책 쓰기 독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학습 방법입니다. 제가 독서법에 대한 책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한 300여 권이 됩니다. 글쓰기에 대한 책도 200여 권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모든 책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마스터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몇 권의 책은 읽고 자세하게 요약합니다. 제가 구조를 잡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이런 책들 정독하지 않습니다. 발췌독하고 때로는 훑어읽기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독서들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책이 똑같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찾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그냥 골라내는 능력.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책 쓰기의 과정 속에서 저는 저쪽에 있는 독서법에 관한 책 300여 권의 책과 글쓰기에 관한 책 200여 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어떤 책은 정독했고요. 어떤 책은 부분 독서, 요점만 파악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논문 방식의 참고 도서로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책을 써나가면서 제가 구입한 책만 60여 권이 넘습니다. 만약에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 주제를 유대인의 책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책들만 20여 권이 넘기 때문에 거의 80여 권에 관계된 유대인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에 관한 책들을 저는 결코 속독법으로 읽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듯이 읽지 않습니다. 중요한 마스터북 몇 권을 요약하면서 읽고요. 나머지 책을 통해서 그들 유대인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그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마주하고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사고를 훈련시키고 지능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 지식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속독법을 훈련하십시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읽는 책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 권의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만 권의 속독법을 통해 읽은 책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치는 100권의 책을 제대로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고력과 그리고 내 안에 세워진 삶의 가치, 그 풍성함에 비교하여 결코 크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2000년도에 만난 책 가운데 21세기를 위한 가속학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독과는 다릅니다. 가속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6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속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기술과 방법을 이용해서 무엇보다도 동기가 부여된 상태에서 가속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강조하죠. 좀 더 빠르게 잘 배울 수 있다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추구되어야 하겠죠. 지금 이러한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속독법이 아닌 또 저만의 가속학습에 대한 빠르게 학습하는 그 방법들, 특별히 책 쓰기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이러한 21세기 가속학습에서 또 많이 배우고 또 저만의 방법으로 체화한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한번 독서법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서법이 주는 유익보다 정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책 읽기를 통해서 책 쓰기 학습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주제별 그 책 읽기, 논문 쓰기의 책 읽기의 과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치가 크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많은 독서가들이 전자가 아닌 후자를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독서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 속독법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금 더 나만의 독서 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정독하고, 그리고 주제별 책 읽기를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읽다 보면 다음 책에 중복되고, 때로는 비슷한 내용들이 열거되는 책들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누락된 정보들을 파악하고요, 오리 정보를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의 독서에 여러분이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속독법이 주는 유익보다 큰 독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